일본에서 활동하는 예언가 다카하시 마이코는 최근 다시 한번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에 관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신점이나 영매, 예언 분야에서 활동해 오며 서서히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초기에는 신비로운 주제만 다루는 소규모 매체에만 등장했지만 점차 독특한 예지력과 강렬한 미스터리적 감각을 인정받아 일본의 여러 방송사,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최근에는 한국의 2025년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서 일본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그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계기는 얼마 전 일본의 한 지역 신문사와 가진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다카하시 마이코는 다가올 2025년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는데요. 그녀의 인터뷰를 가능한 한 원문에 가깝게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 2025년 예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 사람의 등장이에요. 저는 그를 거물을 넘어서는 존재라 부르고 싶습니다. 마치 해를 안고 태어난 것처럼 강렬한 빛을 품은 인물이 한국 무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인물은 단순히 유명세만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국운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제가 본 환영에서는 이 인물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운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그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펼칠 거고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도 다수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닌 힘은 만만치 않아서 많은 이들이 그를 함부로 막아설 수 없게 되리라 봅니다. 누군가는 이 거물급 존재를 나라를 살릴 영웅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경계해야 할 위험인물로 인식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2025년경 그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커다란 상을 보았습니다. 이 상이란 거대한 장례식을 의미해요.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을 공유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보였어요. 국립묘지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누구의 죽음인지는 환영에서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다만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이 될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도 제 신점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움직임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큰 재편이 있을 거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판단해 움직인다면 적지 않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반대로 무리하거나 정보를 잘못 파악한다면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겠지요. 또 경제적 스캔들과 관련해 철가방이 보이는데 이 철가방이라는 이미지는 막대한 금전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는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전에도 돈 관련된 사건이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을 텐데 그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금전 스캔들이 다시금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나 재계 인사들이 곤욕을 치르거나 정치권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새로운 지도자의 결정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또 다른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결정은 한국 내 사안에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외교나 국제 문제 혹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도장은 한국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기류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치열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테고 한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흐름이 확 바뀌고 한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서쪽에서 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일단 서쪽의 빛이라 부르거나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촉매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이나 세력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숨겨진 동맹이나 계약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운명적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구원자라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직접 무언가를 해내는 영웅이 아니라 갈등과 기회 모두를 한 번에 폭발시키는 촉매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은 한국에게 그저 달력 속의 한 해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환영과 신점에서는 그 시기가 한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점으로 나타납니다. 거물급 인물의 등장, 국가적인 상, 부동산이라는 기회의 땅, 금전 스캔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결정과 서쪽에서 온 비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합쳐서 말하자면 한국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받는 시기가 2025년에 열리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극적이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언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현실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본 미래의 흐름은 이미 방향을 잡은 듯 보였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예고된 변화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변수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감으로 국제 무대 위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상은 다카하시 마이코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힌 2025년 예언 중 일부 핵심 내용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 전해지자 현지 독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껏 막강한 잠재력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국운 변동과 새로운 지도자의 결정 그리고 서쪽에서 온 인물 등을 언급한 점이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그녀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꼭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닌 엄청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뒤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머지않아 동아시아 질서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경제, 문화, 기술 등 다방면에서 한국을 연구하거나 흥미로워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스터리한 운세와 신점이라는 색다른 키워드로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한편 다카하시 마이코는 인터뷰 후반부에서 한국인들에게도 일종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복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이라면서 2025년 예언이든 어떤 미래적 비전이든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맹신하기보다 무엇이 열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유연하게 바라보길 권했습니다. 예언은 작은 갈래길보다는 큰 경로를 제시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카하시 마이코는 한국의 국운과 운세가 큰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일본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이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상당한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을 감안했을 때 다카하시 마이코의 예언이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지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다카하시 마이코가 새로운 지도자가 찍는 결정적 도장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비쳤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로는 그 도장 하나로 인해 한국이 상승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렬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의 결정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합의, 역사적 협약, 국가 대개혁 등 다방면에서 추측이 무성합니다. 다카하시 마이코는 이를 두고 가장 극적인 사건은 언제나 가장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예언 속에서 보여준 파란만장한 변화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금전 스캔들이나 부동산 시장 변동, 국가적 상문 같은 불안 요인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은 어느 때보다 균형 감각과 지혜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견해입니다. 제가 본 환영 중에는 고요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의 묘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모든 이가 슬픔과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땅과 관련된 흐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허허벌판처럼 보이는 지역이 갑자기 빛나는 기회로 변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아 부를 얻게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경 한국의 경제 현장이 한번 크게 뒤집히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철가방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돈은 공적인 루트가 아니라 누군가가 몰래 운반하거나 숨기는 인상을 줬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영이 바로 새로운 지도자가 도장을 찍는 장면입니다. 붉은색인지 검은색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가 크게 도장을 꼭 누르는 순간 한국의 운명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꽉 들어찼어요. 이 지도자는 어찌 보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그 도장이 어떤 조약이나 합의 혹은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발표되는 순간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가 동시에 놀랄 만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쪽에서 온 빛 또는 인물이라고 표현한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존재는 한국에 직접 도달하여 모든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갈등과 열망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촉매자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인물이 야기하는 변화는 꼭 긍정적이라는 보장도 부정적이라는 단정도 어렵습니다. 단지 한국 사회와 국제 무대가 그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약간의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서쪽에서 온 빛이 한국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교차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결국 2025년은 한국의 운세가 최고조에 이르거나 혹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다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정치,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 그리고 국제적 위상까지 전부 연결되어 큰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다카하시 마이코의 이러한 발언들이 전해지자 일본의 누리꾼들도 큰 흥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시기를 맞이할까? 서쪽의 빛이란 미국이나 유럽 혹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인가? 곧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지 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지요. 그러면서도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일본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주변국, 특히 일본도 파급을 받게 되니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만약 다카시 마이코의 말처럼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동아시아의 판도 역시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미래학 연구소 관계자는 다카시 마이코의 예언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예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현재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흐름을 면밀히 꿰뚫는 통찰이 담겨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경제, 문화, 외교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가올 몇 년간 어떤 극적인 전개가 있어도 놀랍지 않은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했죠. 결국 이 예언이 단순한 신비담이 아닌 한국의 국운이 상승할 만한 씨앗을 분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녀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미스터리와 신점 그리고 운세와 국운 같은 단어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배척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2025년에 벌어질 일들을 저는 분명하게 예언해 두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큰 줄기를 전제로 합니다. 큰 거대한 줄기 안에서의 여러 갈림길 중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달라질 테지요. 다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기에 정말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분명히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거대한 상실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전례 없는 기회를 붙잡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보다는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 이 변화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한국이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기에 오히려 이 예언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점이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운세가 가진 참된 가능성입니다. 다카시 마이코가 남긴 이 마지막 메시지를 곱씹다 보면 우리는 예언이 결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조건부 미래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미스터리한 시각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이미 새로운 흐름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물급 인물의 등장,
국가적 상을 초래할 만한 큰 죽음, 부동산이라는 기회의 땅, 금전 스캔들, 새로운 지도자가 찍을 결정적 도장, 서쪽에서 온 빛 혹은 촉매, 이처럼 상징적인 키워드가 동시에 2025년에 맞춰지는 것을 보면 확실히 평범한 한 해는 아닐 듯합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예언이 얼마나 적중할지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예언은 일종의 경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다카하시 마이코의 2025년 예언이 그 어느 쪽일지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의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한편 그녀가 말한 서쪽에서 온 존재가 누구 혹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통적인 서방 세력일 수도 있고 혹은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등장한 새로운 힘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죠. 어떤 이는 해외 교민 혹은 글로벌 금융자본을 빗댄 표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특정 개인이 아닌 거대한 흐름 자체를 인격화한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카하시 마이코의 2025년 예언은 한국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과 미스터리한 감각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 이야기가 급속히 퍼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한 나라의 운세와 국운 그리고 그 미래가 결정될 분수령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서사에는 누구나 이끌릴 만한 긴장감과 매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큰 변혁은 늘 예기치 못한 시점에 찾아왔고 그때마다 어떤 인물과 사건이 그 분수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카하시 마이코는 말합니다. 2025년 한국의 운세는 단지 한 나라의 행운, 불운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재편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일본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한국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국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그 징후는 의외로 먼 곳에서 먼저 감지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부디 다카하시 마이코가 전하는 2025년 예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다카하시 마이코가 일본의 지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들려준 한국을 향한 운세와 미래에 대한 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